윤희숙의 희망공약 7번째,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폭망이지요. 아마도 저분들 정책은 안 하고 맨날 정치만 하는구나, 투기꾼 탓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걸 보면 정말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느끼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멀쩡한 공항을 뽀개서 아파트를 짓겠다, 4분의 1값 아파트를 짓겠다, 역세권 100만 채, 280만 채, 이런 아주 포퓰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규제만 풀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 갖고 되나? 이게 무엇을 지향하나? 이게 책임 있는 공약인가? 이런 의심들을 또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엉망진창의 부동산 싸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동의할 만한 큰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1주택자들, 이 1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처벌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애를 써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 1주택자들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투기하고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서 남은 여생을 마치고 싶다, 이런 노인들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보유세를 잔뜩 매겨서 집 팔고 세금 내고 이사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보다 나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는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가격은 한 28%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아파트 가격은 3배 이상,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의 주택 수요가 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쪽으로, 그것도 좋은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직장에서 가까운 아파트 쪽으로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공급으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는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역할을 잘 작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은 투기꾼의 음모다, 이런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비틀린 시선 자체가 우리 시대의 탈레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력으로 주거 사다리를 오를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회가 따뜻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흔히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가난하니까 집이 좀 낡거나 더러워도 참고 살아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도 쾌적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부끄럽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재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것이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4가지 원칙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그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도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서 세금이 국민의 삶과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계속 줄곧 지어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 노후도, 용적률, 이런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수많은 대책이 있었지만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으며 주택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 그때가 돼서야 몇십만 원 공급하겠다, 몇백만 원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줄기차게 묵묵히 주택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지어져야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와 재개발 노후도 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뉴욕과 런던의 주거지 수준으로 풀되 그 용적률 증가로 인한 이익은 환수해서 청년주택 확충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인프라 확충, 같이 공동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공약 세 번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분납형 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정말 머나먼 꿈이 돼버렸습니다. 임대 후 분양주택도 분양 전환 가격까지 급등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에 초기 분양 가격의 일부를 내고 10년에 걸쳐 그 나머지를 분납하는 분납형 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네 번째, 오래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해서 쾌적하고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재원과 노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다섯 번째, 전세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집값의 60%나 되는 목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금 부자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없어도 내 노력으로 직장을 얻은 이상 그 소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회 공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DTI 60% 이내로 빚갚을 소득이 안정적이기만 하면 LTV를 90%까지 확대해서 대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속에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누군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포기했고, 또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갑자기 자산 격차가 벌어져서 부동산 벼락거지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에서 걱정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